이연제약이에요. 이연제약은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연제약에서 맨 밑에를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수익이 나는, 예를 들면 회사가 장사를 잘하는 흑자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미래죠. 근데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연제약은요,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비용 부담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회사가요, 밑에 네모칸에 파란색 보이시죠? 금융비용 부담 비율도 작고 채권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그냥 테마에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회사를 갖고 싶어 하지 않고 회사도 자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러 그 회사를 보겠습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금융비용 부담률, 밑에 유보율,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현금이 빚보다 67배가 많아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빚을 훨씬 감싸는 현금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빚이 현금보다 많다. 그럼 청산가치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뭐가 있는데 무기명채권이, 빚도 없어요. 일단 현금은 있는데 무기명채권자가 이름도 모르고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보증도 없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한 소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자,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지인이나 출자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투자활동 현금흐름 보이시죠?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이 플러스라는 건요, 영업을 못해갖고 마이너스가 나서 상점을 뭐 떡볶이 가게다 그러면 1호점, 2호점을 다 접는데 그대로 은행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나마 아까처럼 현금이 빚보다 많으니까 다행인데 현금보다 빚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 회사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 회사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수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2020년도 12월 달 한번 보십시오. 12월 달, 자, 그러니까 1년 결산이죠. 결산, 12월 결산 법인. 자, 46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96이에요. 자, 딱 봐도 거의 6배 가까이, 5.5배 투자 활동을 쏟아부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21년도 3월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81. 자, 전년도 2020년도하고는 1년 투자 활동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388. 근데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니 플러스 44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누가 봐도 이연제약은, 자, 엄청나게 오를 준비가 돼 있는데 무기명자가 채권을 잡고 있다. 이거 소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소각 절차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2만 원일 때 소각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만 원일 때 소각하는 게 낫겠어요? 2만 원일 때 소각하는 게 낫잖아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소각하는 게 더 수익이 많죠. 자, 이런 채권이에요. 주가를 올리면 회사에 빌려줬던 채권, 즉 1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3개월이 아닌 1년. 그래서 성풀의 모든 종목은 1년 전부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1년이 성풀이 시작하고 작년 4월부터 1년이 지났어요. 모든 채권이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발행 채권도 다 알 수 있고 신규 채권이 발행이 돼도 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9월 말까지는 채권 발행을 이미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각 절차에 들어가는 채권이나 상장에 들어가는 채권도 척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 기법이 아닙니다. 주 재무제표에 의한 거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종목을 공개하면서 어떤 오를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것이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자, 종목 공개를 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연제약 바로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사신 내역입니다. 꼬모님이 21,700원, 그리고
21,700원, 뭐 21,750원, 21,800원, 뭐 22,000원이어도 빛보다 빠른 손절가보단 낫겠죠? 조금 느리게 사셔도 이렇게 금강아지님도 사셨고 탐반지님도 사셔서 결국 이연제약은 2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보는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무기명 채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채권 안에서 회사가 매출을 잡아서 외부에서 채권을 빼돌리지 못하는 약정이 걸려져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간혹 리픽싱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싸질 때마다 조금씩 지분을 늘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채권에서 30%가 가능해요.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는 거죠. 10,000원일 때 10개다. 그러면 7,000원일 때는 그만큼 더 줘서 한 13개, 14개 이렇게가 되는 건데 이게 5,000원까지 떨어져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30%만. 그러니까 30%까지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살짝 잘못된 거예요. 특이 발행 조건에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특이 발행 조건에는 이미 75%의 리픽싱 이후에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사면 75%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4만 원짜리를 사면서 30%가 됐으니까 3만 원에 사도 우리 꼭 올라가겠지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미 채권 약정에 75%의 리픽싱이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종목은 2만 2, 3천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2만 2, 3천 원 정도 많이 가봤자 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근데 채권에 있는 약정대로 본다 그러면서 무기명 채권도 이런 약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들어가거든요. 고점에서부터 조금 더해서 75%의 하락까지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1만 2, 3천 원이던 잡았을 때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정에 나와 있는 특이 발행 조건은 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2,500원이 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다릴 수가 있죠. 리픽싱 7,500원 빼야죠. 2,500원부터 기다리셔야죠. 2,500원부터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요. 각 채권이요. 채권마다 이자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3개월 2표째, 6개월 2표째, 12개월 2표째. 물론 12개월 2표째 종목들이 되게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울 때 상환 가까운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개월 2표째 이런 종목들은 3개월 안에 튀냐고요. 그렇죠? 느리면 3개월 안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채권마다의 각을 보면서 기간 수익률을 계산하면 빨리 튈 종목은 그날도 튀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 안 튄다고 성풀이 뭐 두려울 건 없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구간에 뭐 몇 달 뒤가 아니라 빠른 스팟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금 내역이에요. 자금 내역 안에서 채권은 무수하게 많지만 국채하고 다르게 주변에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냥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지분이에요. 회사 지분 관계 속에서 본다 그러면 올라갈 시기에는 당연히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떨어질 때 저희 몇몇 종목들도 떨어졌습니다. 지수 하락 때.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떨어뜨려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데 당연히 떨어뜨리죠. 하지만 성풀이 빛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이후에는 그럼 그 하락에 잡아야죠. 그걸 알면 자 집도 필요 없죠. 그냥 주식에 다 넣어야죠. 하지만 주식은 원금도 이자도 보장해 주지 않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리픽싱 가격 내에서만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풀은 빠진 종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언급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운영진이 예를 들면 저희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은 팔아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철저히 체크하지 자 빠진 종목 언급 시 입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성풀의 종목은 투명하게 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떨어진 종목을 언급 안 하고 그만큼 불확실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철저한 종목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연제약이 216% 오르면서 자 이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무슨 테마죠 이건 아니고 KGENT도 자 한번 올라가고 나서 조금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은요. 하지만 수익을 준 일부는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버티십시오. 이 회사의 채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웅로직스,
STRAP 전부 다 채권을 발행해 놓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예쁘게 이제 이익절에 나가는 거고, 자, 요때 이연제약이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